네, 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TV의 정지혜입니다. 오늘도 이서현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 오늘은 또 가장 중요한 노후 소득인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네네. 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들어들면서 노양 부양 정책이 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망 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집, 그렇죠. 또 매월 들어오는 일정한 소득일 네. 텐데 이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책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다 해결되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개인이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노후의 가장 중요한 소득 중에 하나죠. 바로 연금인데요.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연금은 이 젊었을 때 벌어놓은 목돈을 노후에 네.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는 그런 소득인데요. 먼저 연금의 종류에는 그 나라에서 주는 공적연금, 네. 그다음에 뭐 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일으키면서 내시는 국민연금, 네. 그다음에 또 기업에서 일하면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퇴직연금. 그래서 퇴직연금, 네. 그다음에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 또 그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주택연금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 공적연금인 이 기초연금, 네. 많은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데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초연금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또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네. 네. 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그 어르신인데요. 네. 국적이 한국 국적이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국내에 꼭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초연금 받으실 때는 소득 인정액을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를 해서 이분이 너무 부자면 안 주는 거죠, 국가에서. 네네. 그래서 하위 20% 이상, 그다음에 70% 이하인 분들한테는 지금 25만 3,750원이 지급이 되고요. 네. 소득 하위 20%인 어르신들한테는 매월 3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래서 이 반드시 이제 국내에 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들이 해외에 2달 이상 아. 가시게 된다, 뭐 자녀 집에 네. 뭐 이럴 때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만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오시고 나서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돌아오시면 이제 또 다시 또 신청을 하셔야겠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그다음에 군인연금, 그다음에 별정 우체국연금, 이제 이런 그런 그 네. 수급하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네. 이건 좀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된 거예요? 네, 이거는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네. 소득 인정액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단독 가구의 경우는 131만 원이고요.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209만 6천 원을 넘지 않아야 네. 됩니다. 근데 이거 뭐 계산법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수학 공식이니까 머리가 어려워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뭐 이렇게 홈페이지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어르신들도 계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뭐 시스템이니까 돌려보면 이게 다 나오시기 때문에 뭐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네. 가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하고 배우자의 재산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녀의 그런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는 게 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 자녀 명의의 집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녀 명의의 집이 너무 비싸요. 예를 들면 뭐 6억 이상이야. 네. 그러면 6억 이상의 집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 집에 살면 월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네. 네, 그 월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득으로 잡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소득이 합산이 되고요. 근데 6억 이하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초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좀 아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시면 이제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안내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를 한번 방문해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한번 숫자를 넣어 보시면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뭐 이런 것은 다 참고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주변에 난 재산이 없어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는데
근데 조사를 해보면 재산이 또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뭐 옛날에 받은 뭐 아주 뭐 몇십 년 전에 받은 아. 선친 재산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세한 거는 보건복지부 그 상담센터나 국민연금 상담센터에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 가까운 주민센터 가시면 담당자들이 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이 단어처럼 네. 기초적인 거기 그쵸. 때문에 최저생활비를 네, 보장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선 정보를 개인이 조금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자녀들한테 네. 넘겨주시는 것이 기초연금을 또 타실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팁을 또 알려주셨는데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이 새로운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네. 네.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시는 주택연금, 네.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가 주택연금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